현재 지금 동물병원을 설명하는 큰 이유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쏠림이 생기고 가치소비가 생겼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이유는 알아야지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한정해서 이런 쏠림이나 가치소비가 왜 생기는지를 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병원의 흐름을 가장 크게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의 평균화예요. 우리 예전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대학교만 하더라도 보통은 아는 데 갑니다. 아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옆집 사람 아니면 친구분이 소개해 준 데로 가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사람 내지는 주변 동네 분들의 추천이기 때문에 병원의 틀이 그 동네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과를 가든 내과를 가든 보통은 가까운 병원을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접근하기가 쉬워졌죠. 컴퓨터, 네이버, 또 인터넷 발달 등을 통해서 한결 쉬워졌고, 그때까지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항상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알면서 안 가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병원도 알아보게 되고,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쓰는 유모차 같은 것도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집 근처에 있는 아기 용품점 가가지고 유모차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인터넷만 검색하면 가장 인기 있는 유모차 3개, 비교, 장단점, 연예인 누가 쓰는 유모차다 보니까 그거를 알고서는 그 유모차 3개를 말고는 사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즉, 정보가 너무 이제 접근하기 쉬워지면서 보호자분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했고, 교통도 당연히 편리해졌죠. 교통도 편리해지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병원 가기 위해서 구에서 구, 수성구에서 남구로 간다?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구에서 구 이동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도 편해집니다. 저는 10년 뒤에는 나라와 나라의 이동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보라고 하는 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이 모든 게 진행된 것 같아요. 우리가 휴대폰이 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되다 보니까 정보에 대한 교류도 가능해졌어요. 이제 정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에서 습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병원이 좋다라는 내용뿐만 아니고 어떤 병원에 갔다 왔더니만 어떻더라 하는 그런 피드백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쏠림 현상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돈가스 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 돈가스 집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충분히 노출이 돼 있고 평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정보가 노출된 돈가스 집은 굉장히 맛있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비주얼이나 평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데 간다는 얘기죠. 정보가 노출되고 정보가 쌓였던 곳에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가게 되고, 그럼 정보가 더 쌓이게 되고, 그럼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GDP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가 많이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더 나은 거, 단순하게 배만 고픈 걸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애를 단순하게 치료만 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더 나은 치료를 하고 싶은 거, 더 나은 케어를 하고 싶은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즉 쏠림이랑 가치 소비가 있을 때 그 이유가 정보나 교통이나 부 때문이다, 특히 정보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트리거라고 한다, 그렇죠?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다가올 큰 변화,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편안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으로를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거가 동물들 의료보험, 그 다음에 지금 사람 쪽도 지금 말이 많은데 원격 진료, 그 다음에 5G나 음성 비서, 그 다음에 분업 및 전문화예요. 일단 첫 번째 보험입니다. 보험. 실제 뉴스 기사를 보시면 반려동물 천만 시대, 저희 나라 보험 가입률은 0.1%. 참고로 이제 미국도 높진 않은 것 같아요. 10% 정도고, 영국은 25%, 그다음 스웨덴은 40% 정도고요.
반려동물 보험이 보험업계의 새 목걸이로 부상, 식별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여러 보험업계에서 반려동물 보험이 지금 분물 뜨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19년 기준으로 17년보다 3배 이상 성장했다고 해요. 실제 일본 보험 시장의 국내 수준이 5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500분의 1. 미국한테는 가입률은 100분의 1이지만 실제 시장 자체는 훨씬 작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본 보험 시장의 500분의 1 수준인데 우리가 반려동물 보험이 미국 수준으로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병원의 쏠림 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가치 소비는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10년, 20년 전 병원보다 지금 병원이 하기도 어렵고 잘 되는 곳만 잘 되고 사람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보험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어떤 처치를 할 때 가장 좋은 치료를 원하잖아요. 보호자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이 아픈데 우리 친구가 보험이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의 치료를 해주고 싶겠죠. 병원을 선택한 데 있어서 이 보험이 가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병원의 선택 기준이 가치인 거예요. 가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서비스 안에 당연히 진료가 포함된 거긴 하지만 즉 저 병원에 갔을 때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즉 우리 애기가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냐가 핵심인데 거기에 걸림돌이 금액이었단 말이에요. 거리도 아니었고 그 병원이 냄새가 나서도 아니고 그 병원에 주차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병원이 비싸기 때문에 주저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다 보면 훨씬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된다면 큰 병원들한테는 굉장한 호재가 될 거고 작은 병원들은 점점 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흐름은 원격 진료예요. 자, 미국 원격 진료 올해 28배 늘어 10억 건.